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신앙관은 배타성이 약화됐지만 동성애와 관련해선 비기독교인에 비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교회가 가짜뉴스에 온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충신대 학내 문제를 조사해온 교육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각종 비리를 확인했다며 김영우 총장 파면과 법인이사 승인 취소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올해 부활절 예배는 지난 1일에 드려졌지만 한국 정교회는 한 주 늦게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달라진 부활절 날짜와 예배 전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개신교인은 배타적이라는 일반적인 평가가 있지만 요즘 개신교인의 신앙관은 과거에 비해 배타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와 관련해선 비기독교인에 비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실시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를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일부 왜곡된 보수적 신앙관이 정치 세력에 의해 악용되고 양산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신교인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인 800명과 비개신교인 2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신앙관과 개헌, 남북관계 및 통일,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개헌의 필요성이나 개헌 시기, 개헌 범위, 통치 구조 등 개헌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남북 통일에 대한 의견은 비개신교인보다 개신교인의 찬성 응답이 높았고 특히 젊은 층에선 개신교인이 압도적으로 통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의 신앙관은 과거에 비해 배타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종교나 가르침에도 구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8.4%의 응답자만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5.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타종교나 가르침도 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5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에 한국 개신교는 배타주의를 벗어나서 포괄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일부 보수 개신교 목사들의 신앙관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앙관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배타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질문에 개신교인의 53.5%, 비개신교인의 18.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힌다면 기존 관계를 유지하겠는가란 질문에는 개신교인의 32.7%, 비개신교인의 38.5%가 그렇다고 답해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덜 포용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16개 시도 만 20세부터 69세 성인 남녀 중 개신교인 800명과 비개신교인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교회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역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운영할 가짜뉴스 신고센터 참여를 결정했고 포털 사이트들도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해 가짜뉴스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보수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무풍지대인 듯 보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가짜뉴스를 주제로 마련한 포럼에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교회가 가짜뉴스 유포에 온상이 되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SNS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보내오는 묵상과 함께 현 시국에 대한 기도 제목 등으로 포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겁니다.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일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을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려는 기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화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재영 교수는 교회 안에서 퍼지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신앙적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비판적으로 퍼나르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변상욱 CBS 대기자는 가짜뉴스가 교회 안에서 유독 퍼지는 이유로 한국교회 내에서 분별력과 의심, 탐구 등 생각하는 힘을 지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는 오는 2020년 총선에서 기독교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며 교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은 기독교 가짜뉴스가 기독교 정치화를 위한 세력들 사이에서 크게 번지지는 않겠지만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총선거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지 않을까. 참석자들은 교회가 가짜뉴스 전파의 온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가짜뉴스를 자신의 사역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앙 양심에 따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김용호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총신대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조사해온 교육부가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용호 총장 파면과 전현직 법인이사 18명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장의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학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총신대학교가 각종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총신대 실태조사를 벌인 교육부는 김용우 총장과 관련한 비리 의혹 사실을 확인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용우 총장을 비호한 법인이사회 임원들은 취임 승인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의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결혼 임원 미보충 등 법인 분야 7건, 임시 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 입시 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인사 분야 3건, 소송비 및 인삼 구입비 교비 지출 등 회계 분야 8건입니다. 법인 분야 지적 사항 중에는 김용우 총장 개인 비리와 관련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교육부는 김용우 총장이 교단 부총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박무용 전 총회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네 배임 증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사회가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은 점, 학교 정관 개정안을 총장 독단적으로 작성해 통과시킨 점, 학생들 농성장에 용역을 투입시킨 점, 학사행정과 무관한 목사 장로들에게 교비 4,500만 원 상당의 인삼을 선물한 점, 김용우 총장이 교회 목회를 겸직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 내로 실태조사 결과 공문을 학교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학내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은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만족하면서도 학교 정상화가 완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수업 거부를 철회하는 부분은 김용우 총장 측의 대응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점거와 수업 거부는 저희가 목도되어지고 만져질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총신대 일반대학원 원우회는 학부 대학원 자치기구 가운데 가장 먼저 임시총회를 열어 수업 거부 여부를 임원회에 일임하고 학교 측에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총장 직선제가 돼서 정말 학교를 정말 존경할 만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을 총장으로 세우고 싶은 게 학생들의 전체적인 열망이라 생각돼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학부와 신학대학원 등 다른 자치기구들 역시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어 교육부 총장 파면 조치 이후 대응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총신대 교수협의회와 학생자치기구들은 조속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용우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어제 주일 저녁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장 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통일, 그 아련한 꿈의 실현을 위해 합동총회가 앞장서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예장 합동 통일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평화통일기도회는 오는 15일 주다산교회, 22일 세덴교회에서도 열리며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를 이어갑니다. 올해 부활절 예배는 지난 1일에 드려졌지만 한국정교회는 한 주 늦은 어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그레고리력 달력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정교회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날짜만큼이나 예배의 형태도 사뭇 달랐습니다. 초대 교회 부활절 예배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정교회의 부활절 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전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둘 성당으로 모입니다. 예수가 부활하기 전 토요일 밤 정교회의 부활절 예배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성당은 캄캄한 어둠 속에 깊게 잠겼습니다. 이 어둠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뒤 장사된 무덤 안을 상징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사제는 양손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부활의 빛은 성도들에게 전해집니다. 촛불을 든 성도들은 성당 밖으로 나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 기쁨을 소리내어 찬양합니다. 설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신교 예배와 달리 정교회의 부활절 예배는 예전을 중심으로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긴 예배 시간 동안 성도들은 사제의 선창에 맞춰 기도문을 낭독하고 성가를 부르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정교회가 개신교나 천주교와 달리 한 주 늦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 분열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하나의 교회였던 기독교는 11세기쯤 교리 논쟁과 교권 다툼으로 서방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분리됐습니다. 이후 16세기쯤 서방 카톨릭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달력에 천문학적인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날짜에서 열흘을 건너뛴 새로운 달력을 반포합니다. 이때부터 동방 정교회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율리우스력을, 서방 카톨릭은 그레고리력을 사용해왔습니다. 부활절 날짜가 다른 것은 전적으로 천문학적인 문제이지 신앙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Αυτό είναι ένα λάθος που κατά την άποψή μου πρέπει να σταματήσει κάποτε. Δηλαδή πρέπει να γίνει σίγουρα ο κοινός εορτασμός του Πάσχα. Διότι το να γιορτάζουμε οι χριστιανοί διαφορετική ημερομηνία είναι λάθος. Κρίστο και σώποχασσουμνιδά. 개신교와 달리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를 잘 보존해온 정교회의 부활절 예배는 다소 낯선 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예배의 감격은 동일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77회 동부연회가 열려 별세교역자 추도식과 목회자 안수식, 각국위원과 이사 선출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세종 침례교회가 지역 주민과 나눔을 위한 제2회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항상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웃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그게 삶에 적용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 유계교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항노회장 박석진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장학금 전달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흥해교회가 새 성전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 성전은 오늘 11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연구소가 2018 호남 지역 장애인 교회학교 연합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혜용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장은 사역자가 먼저 발달장애인의 특징을 파악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며 장애인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예장합동 전북주일학교 연합회가 마련한 제2회 찬양 율동워십 경연 전북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연합회장 하태묵 장로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가정과 교회의 희망이라며 찬양대회의 지속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부 은샘교회가 20주년을 맞아 CBS 조이포유 CCM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다양한 CCM 가수들이 참석해 감동의 찬양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